법무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정은호 법조브로커 사건 관련해서 이원석 후보자와 관련된 그리고 또 김연보 감사원과 사이에 어떤 이 통상적인 정보 교환, 통보 이런 정도가 관행적 사안인 수준이었다 이렇게 말씀 주셨죠. 그런 취지로 말씀 주셨죠. 관행적 말씀 드릴까요? 예, 예. 관행적 사안으로 법관에 대한 수사가 늘 네. 있는 일은 아니고요. 대한민국 네. 역사에서 몇 번 없었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그게 법관들이 몇 명이나 수사 대상이 되고 네. 그리고 그분들이 현재 국민들 상대로 재판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실시간으로 좀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그 당시 수사는 관여 안 했지만 그랬기 때문에 당시에 윤리감사관이 수사 담당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대화를 한 것을 정리한 본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그때 이원석 당시 특수일부장이 뭐라고 답했는지를 정확하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통상적인 수준의 이렇게 위법한 수준이 아닌 통상적인 정보 교환 정도였다. 법원에 대한 통상적 예우 차원에서 검찰이 소명을 다한 것이다. 이런 정도 예,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 판사라는 특수성 때문에 조금 더 상세한 수사 상황을 알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 수사 개시에 대해서는 통보를 하고 그리고 좀 더 뛰어넘어서 수사 결과에 대해 통보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수사 과정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 교환 이런 부분들이 일상적이진 않은 거죠. 법원이라는 특수성이 많이 작동된 걸로 봅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거죠. 예. 그런데 제가 판결문 한번 쭉 읽어봤더니 판결이 온정적이었다 혹은 제식구 감사기였다 이런 거는 또 나중에 이 법원에 좀 물어보기로 하고 통상적인 수준이었냐 이런 걸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원석, 김연보 사이에 40회 이상 통화하여 검찰의 K게이트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 청구 예정 사실을 비롯해서 법관 비위와 관련한 다수의 수사 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사실을 M에게 보고했다. 35차례에 걸쳐서 메모나 보고서 형식으로 기재해 두었다. 예를 들면 2차례 통화한 후 작성한 메모에는 K 발행 자기압 수표 추적 결과, 레인지 로버 관련 비용 K 대납, 베트남 마카오 여행 경비 K 부담, K가 AN에게 영살에 명목 현금 1억 전달 관련자 진술 확보, K와 O 사이에 70여 차례 통화한 내역이 있다. 오늘 AN에 대한 변호사법 혐의 관련 계좌 추적 영장 신청 예정 등 수사 진행 사항과 관련자의 진술, 영장 청구 예정 등 수사 정보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이런 구절들이 판결문에 쭉 나와요. 법원에서는 이런 정보 자체가 언론에 소개된 정도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내용을 확인해 보면 그 중에 몇 가지는 언론에 소개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대단히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 교환인 거죠. 통상적이고 관행적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당연히 수사 대상 아닙니까? 공무상 비밀 누설 아니에요? 이런 정도면? 답변 드릴까요? 네. 예. 당시에 그 상황들의 대부분은 언론에서 보도되거나 기자들의 취재 대상이 돼서 법원 쪽에서도 알고 문의했던 것으로 저는 파악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제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스크린을 했던 건 맞고 그리고 그 상황들을 파악해보고 법원하고 입장 상황들을 볼 때 그게 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게 당시에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과정에서도 이미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언론에 얘기가 됐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계좌 추적 영장 신청 이런 게 언론의 브리핑,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검찰 브리핑이 다시 정례화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언론 브리핑 속에서 그런 정도의 예민한 사항들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될 수 있는 내용입니까? 통상적으로 그 사안을 구체적으로 이원석 후보자가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은 본인이 이제 형문에 설명할 수 있을 문제 같은데요. 네. 다만 상대가 법원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법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법원에 청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장관님께서 금방 말씀 주셨듯이 몇 가지 사안들은 예민한 사안들 중에서 몇 가지 사안들은 언론 브리핑에 나갈 수 있다고 서로 100번을 양보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계좌 추적 압수수색 영장 이런 부분들이 언론 브리핑으로 나갔다는 건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그런 게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건 통상적인 법원과 검찰 간의 정보 교환, 관행
서로에 대한 예우 이걸 뛰어넘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수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저희 수사팀에서 그런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법원에 대한 판사 관련한 계좌 추적이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 대해서 여러 방식으로 설명이 되지 않으면 오해를 살 수 있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당시 수사팀 입장에서 법원의 감사 담당관에게 물어봤었을 때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저는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 과도한 접근이고 과도한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예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수사를 제대로 성공하기 위한 어떤 그 과정이었다. 이렇게 저는 수사를 이해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정도 정보를 친절하게 어찌 보면 피의자인데 피의자가 소속된 기관인데 감사 담당관이 피의자는 아니에요. 아니 그 소속된 기관의 사람인데 그런 정도의 상세한 정보를 넘기진 않죠. 검찰이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과 속성들을 보면 그래서 저희들은 과도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 법원에서 판사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에 대법까지 무죄가 난 걸로 보여지는데 그것이 제 식구 감싸기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듯이 이 과정 속에서 발생한 위법행위 검사분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좀 더 엄정하게 바라보고 처벌했어야 된다, 수사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역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이런 오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이원석 후보자가 어떻게 했는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판결문에 나온 사실만 보더라도 공무상 비밀 누설을 한 것이고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을 한 행위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은 것, 제대로 수사해서 기소하지 않은 것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의원님 이렇게 생각해봐 주십시오. 당시에 이현석 이 당시에 수재부장이 소통하는 과정이 철저히 공적 의도로 진행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당시에 굉장히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았습니다. 판사가 여러 명이 관련됐다는 등 그러면서 문제는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도 저는 충분히 사후에 본 것이지만 이해하는 부분이 국민을 상대로 재판하는 판사들이 몇 명이나 과연 독직에 문제가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설명을 듣고 만약에 그게 조금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인사적으로라든가 재판 배제라든가 이런 식의 필요한 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이 내용에 관해서 진행된 게다가 법원은 영장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 내용이 어떤 사적 이해관계 누구를 봐주기 위해 그러니까 김모 판사한테 전달해주는 취지가 전혀 아니고 이 사건을 진행하고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법원에게 서로 오해 없이 그리고 법원이라는 어떤 중요한 독립된 기관이 감사라든가 그런 면에서 사전적으로 조치가 필요할 수 있게 저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세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 본인이 앞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잘 설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분을 막 뭐든지 감싸겠다는 취지는 아니고 제가 그 사안을 담당했던 그 실무자들 하나로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그 이해하기 편하게 의원님 이해 돕게 설명을 드린 취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들은 취지에 저는 공감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금방 장관님께서 말씀 주신 거는 법원과 검찰과 일상적인 대화 혹은 아주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100%에 남만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해서는 그런 정도의 상식적인 수준을 바라보기 힘든 정보 교환이라는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엄정하게 수사하지 못한 부분들은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런 국민적 시선과 의혹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 역시, 법무부 장관님 역시 이후의 과정 속에서 질문이 이어지게 되니까 책임있게 답변 주셔야 한다. 이런 말씀. 예, 저희가 뭐 숨김없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제 입장을 상세하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가 숨김없이 앞으로 질문하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님. 예. 질의를 계속 해야 되나 하는 회의감들이 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권칠중 의원께서 금방 말씀하신 인혁당 처리 과정 속에서 과거 검찰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그런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예.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시고 되게 감정 섞인 가시 돋긴 그런 발언과 행동 저는 왜 그러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저는 최강욱 의원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2차 가해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면을 하게 하시는 것 자체가 맞겠습니까? 그것도
장관님의 일방적인 주장인 거잖아요. 기소됐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기소가 모든 것들을 끝내는 사법 절차가 아닌 거니까 출발점인 것이고 3심제 아닙니까? 지금 법적 판단들을 받아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러면 장관께서도 그 사법 절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니까 그걸 존중해 주셔야 되는 이게 이해 충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이해 충돌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역시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국회에서 토론되었던 역사와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단언해서 잘라낼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닌 것이죠. 이렇게 정확하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우도 있었습니까? 전례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그건 말씀을 주시는 건 장관님의 처지와 입장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결론 나지 않은 사안이고 장관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일방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사인으로 나오신 것이 아니라 법무부를 대표해서 나오신 거잖아요. 국무위원으로 나오신 거고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런 사적 감정이 내재되어서 스스로 규정하고 결단해서 그런 감정들을 표출하고 모습들을 되게 격한 그 행동들을 하시는 게 전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것 역시 인정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적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회의를 인정하는 데서 이 정도의 이해 충돌이라면 제가 아까 지적했다시피 좀 결정을 해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후의 과정 속에서 여기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고 국회 전체 차원에서 이해 충돌의 문제를 상임위 배정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원칙이 있을 거고 그 원칙이 확립된 이후에 처리해야 될 문제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관님의 입장에서 장관님 주관적인 생각으로 재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법적 판단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런 감정들을 숨기셔야죠. 서로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국민들 보기에 모두가 누구나 아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행동하시고 그럼 거기에 앉아 계신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들이 저는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단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국회를 싸우러 오신 게 아니라고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잖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원만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적 감정이 노골적으로 묻어나고 있다 이런 걸 배제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대단히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과 국무위원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거기에서 문답하는 사람의 처지는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최강욱 위원님에 대해서 막말을 하거나 뭐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막말은 최강욱 아니라- 위원님은 저한테 그러셨지 않습니까? 막말은 아니라 그런 할지라도 부분에 대한 제재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런 말씀이 그건 제가 따로 최강욱 의원한테 드릴 이 당부일 거고요. 그런 말씀과 그런 행동 자체가 최강욱 의원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당 의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야당 의원님들이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가 대단히 모욕적이다, 치욕스럽다 이런 감정을 들게 하시는 건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감정이 왜 드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공감 능력이 부족한 거죠. 법무부 장관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특히 야당 의원들에게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고 너무 과하고 아니 이 회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말씀과 행동이시라면 그건 다시 한번 숙고해보고 판단해보시고 깊이 고민하셔야 될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요. 정식으로 사과를 요청을 드리는데요.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하라 말씀을 드리면 사과하지 않으시겠죠. 다만 예, 안 한 번 하겠습니다. 더 고민해 보신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과연 오늘 있었던 이런 과정 그리고 한번 복귀를 해보시고 다 같이 복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